구보의 손에 이끌려 이상 연 곳은 사방이 하얀색으로 칠해진 방이었다. 그곳에서 이상은 긴 침묵으로 거울과 함께 세월을 덮었다. 가보지. 아주 긴 침묵이 세월을 덮었소. 그동안 내 모든 시간은 덤이었네. 사방이 하얗게 칠해진 사각형 안에서 유일한 방문자는 딱 둘이었소. 보태 말하자면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에 방문하는 자와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의 내부의 사각형 안에 방문한 자. 여기서 마음껏 연구해보도록 해. 자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거울 기술을 말이야. 매일 식사와 영양제 챙겨 먹는 거 잊지 말고. 더 이상 거울을 보며 즐거워할 이들은 없었고, 더 이상 놀이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내가 거울을 붙잡고 있었던 연유는, 요새는 구보와도 말을 안 하더군. 하루 종일 거울만 붙들고 있던데 네 등만 말없이 쳐다보다 나갔어. 표정이 안 좋던데. 상관없어. 나는 그대와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편이 더 나으니, 내가 등을 돌리면 자네도 같이 등을 돌려주지 않는가. 이상, 구보는 너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어. 알고 있지? 구보가 막바지에 남아 구인회에 합류한 것도 네 영향이 제일 클걸? 그렇지 않소. 구보가 제일 아끼는 자는 자기 자신이요. 자신을 드러내게 할 수 있는 것을 찾던 중 마침 눈에 띈 것이 나인 것이지. 그럼 드러나게 해주면 되지. 그의 옆에만 있다면 너도 빛날 수 있잖아. 지금은 엔사의 이사가 너와 구보, 아세아를 데리고 새로운 구인을 만들고 있던데, 뿌리부터 달라진 그 집단을 나는 구인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 이름을 빌려간 것뿐. 언젠간 돌려줘야 할 날이 올 것이오. 밖은 어떻소? 그대는 날개가 있으니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소? 밖. 매번 똑같아서 지겹지. 세상은 항상 동일한 흐름으로 흘러가니까. 그렇지 않아? 그렇게 결속이 단단했던 구인회도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순간에 일일이 기뻐하고 절망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너만은 이곳에 같이 머물러줘. 내 대화 상대도 되어주면서. 그곳에서 유일한 방문자는 헤르만과 구보뿐이었다. 구보는 계속해서 새로운 구인회의 가입을 독려한다.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구보라는 친구분은 거울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건가요? 엔사에서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였는지 나도 자세히는 모르. 구태여 묻지 않았지. 다만 이곳은 어때? 지낼만 하니? 밥은 잘 먹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도통 없는 자라고. 거울과 유리 속 세계를, 그 모든 가능성의 세계를 파괴하는 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 나는 모른다고 하겠지. 알아보라는 뜻이야. 내키지 않는다고 해도 내게 남은 방법은 많아. 하지만 먼저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보는 편이 네 친구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거든. 아, 이건 우리 셋만의 조그만 비밀로 해두자. 둘은 구인회의 재가입을 아직도 유보하고 있니? 아세아는 어찌되든 상관없어 보이던데. 둘은 좀 까다롭네. 염려치 마십시오. 곧 마음을 정할 겁니다. 이곳에서 새롭게 창설될 구인회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해질 거야. 다른 누구도 아닌 헤르만님이 받쳐주고 계시니. 왜? 동남과 동백, 그자들 없이는 선뜻 가입을 못하겠나?
자네가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나도 마음 편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가? 내 뜻은 이전과 변하지 않았소. 거울 세계의 파괴라. 구보와 헤르만이라는 자는 꽤 진심으로 보였어. 맞소. 그가 걷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이루고 말 것이요. 그리고 나 또한 그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고 말겠지. 하지만 자네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소. 구보가 자네마저 파괴하기 전에 이곳을 날아가시오. 너는 알고 있지 않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자네처럼 날개가 있어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불평이 없소. 잠자코 저들이 하라는 대로 지낸다면 나를 건드리지는 않을 것이오. 말하지 않았는가? 내게 남은 것은 거울 밖에 자네밖에 없다고. 잃어버리면 새로이 메꿀 생각은 하지 않는 거야? 묘한 소리를 하는군. 내 세계는 이곳이 전부인데 어떻게 새롭게 메운다는 것이오. 그리고 나서 그대는 한동안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네. 문득 궁금해지고 난 다음 전부라고 했던 건 나인데 왜 그대가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던 건지. 거울 속의 이상 씨는 이상 씨를 이곳에 계속 붙잡아두려는 것 같았어요. 바깥 세상은 위험하다. 그러니 안에만 있어라. 하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허가받지 않은 불온 조직, 구인회에서 만든 기술을 회수하러 왔다. 모두 시계를 꺼내도 정확한 신분을 밝혀라. T사 기술청 직원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야? T사 기술청 직원들이 N사까지 찾아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자아 심도를 침범하려는 이물질 중 하나일 것입니다.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정출할게요. 가져가라. 상인은 어느 순간부터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기 시작하며 이상에게 두 가지 선택지에 관해 이야기해준다. 순수했던 나날로. 어느 순간 돌아온 그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꺼냈지. 이상, 구보가 그 파란 영양제를 가지고 돌아오면 이번엔 삼키지 말고 하나씩 모아둬. 그렇게 사흘 정도가 지나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날이 오면 네 선택지는 두 개가 된다. 첫 번째는 남은 약들을 한꺼번에 다 씹어먹는 거. 그럼 깊은 잠에 빠질 거야. 하지만 일어나면 모든 건 다 괜찮아져. 이렇게 거울 기술만을 위한 하루를 살다가 가끔은 나와 담소도 나누며 말이야. 현상 유지지. 두 번째는 이곳을 떠나는 거야. 나는 날개가 없어. 어떻게 떠난단 말이오. 달기 날 수 없다고 하여 푸드덕거리는 행위도 멈추는 건 아니야. 끊임없이 몸부림치지. 혼란스럽군. 이제 와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오. 나는 고향도 없고 기다리는 이도 없어. 단순하게 생각해. 고향이 없다면 하염없이 걷고 걷다 발걸음이 멈춘 곳을 고향으로 정하면 될 일. 그대 말 따라 나는 파란 영양제를 먹지 않았소. 영양제를 먹지 않으니 내내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처음으로 망막 속에 또렷하게 새겨지었소. 내가 있던 방은 닫혀 있지 않았소. 언제나 열려 있었고 나는 어디든 돌아다닐 수 있었소. 길고 좁은 복도를 거닐며
나의 거울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았지. 그러다 갑작스럽게 피곤함이 몰려오기 시작하였어. 이대로 영양제를 삼켜 잠이 들고 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터였지. 그리고 나와 구보 사이에 어떠한 오해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여기고 싶었어. 하지만 나는 흰 사각형의 밖으로 나와 걸었지. 사각형을 나선 이상은 비틀거리며 어딘가로 향해 간다. 그리고 이제 동랑의 차례가 왔다. 과거의 그는 K사로 넘어가 자신의 기술을 건넬 것이다. 불로 정화하고 깨끗한 세계를 세우라. 어리석은 내 벗이여, 떠나기로 결정했나?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닌 그저 핥히기 위한 말들은 아픔은 없었으나 흔적은 남겼던 것 같소. 돌아갈 곳도 없으면서 비틀거리는 그 몸뚱이로 어디에 닿든 그곳이 정말 집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가? 부디 푹 놀고 있으시게. 황혼이 될 때 다시 돌아올 테니. 그렇게 나는 나의 마지막 벗으로 남아있던 구보마저 떠나보냈소. 철저하게 혼자가 되어버린 것이지. 맞아. 이렇게 우리 모두가 혼자가 되었지.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내 차례가 온 거야. 이제 동랑 씨가 유리 기술을 K사에 건넬 차례예요. 잠깐이나마 구인회였던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 장난감 같다는 말은 좀 섭섭한데? 동물도 사람이랑 똑같이 아픔을 느낀다는 걸 너도 안다면 그런 말은 함부로 못할걸? 동랑, 네가 도시의 모든 사람을 구할 작정이 아니면 어설픈 시도는 그만둬. 고작 이런 기술로 전부를 구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난 진작에 모든 걸 바쳤겠지. 하지만 그런다고 바뀌겠니? 여전히 구리고 엉망일걸. 그러니까 다쳐도 괜찮은 거였어. 나 혼자 무언가를 치료하려 고생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정말 멍청했다. 그렇지? 그럼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너 혼자 혀라도 깨물고 죽었어야지. 그래, 동랑 씨는 왜 그렇게 놀라? 소문은 들었을 거 아니야. 우리 나에게의 특이점에 대해. 실제로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로워서요. 제가 이곳까지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래, 다 비슷한 반응이지.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지? 제가 발명한 기술에 대해 설명부터 드리자면 구인회에서 온 인재라고 들었는데 기대가 매우 커. 그 영지라는 자는 아직도 행방불명이고? 네, 맞아요. 뭐 와야 된 건 아쉽지만 그 멤버 중 하나라도 건질 수 있어서 다행이야. 구인회는 언제나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고 보니 예전에도 이렇게 저를 보고 울던 것이 있었는데. 동랑?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동랑 씨를 보고 울던 것, 누렁이 말이죠. 뭐 하는 거예요? 구인회는 흩어졌고 연극도 끝났어요. 당신은 더 이상 유랑이 아닌데. 그러게요. 너무 몰입을 한 나머지 잠깐이나마 당신의 벗이라는 것이 된 것 같은 기분이라도 들었나 보죠. 당신은 바라던 것을 잃었다고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아서요. 누렁이를 살릴 때도 그런 마음이었나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줄래요? 제가 뭔가를 바라고 누렁이를 살린 건 아니었어요. 누가 모르냐? 발표 죽기 직전 걔가 우는 걸 보고 마음이 내키는 대로 그냥 살려준 거잖아.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우유 먹이고 그랬는데. 그때는 대가 없이 무언가를 살려도 괜찮은 세상일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래도
그날 서각기에서 태워진 건 고작 제 기술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네요. 내 마음속에 키우고 있던 텃밭이 그날 같이 불에 타버렸어. 행적을 돌이켜보니 우리 모두가 많은 걸 잃고 있었소. 보아야 할 것을 못 보고 만 채로. 미안하오. 비껴만 바라보아. 망가지고 있는 건 모두가 마찬가지였고 그대도 다를 게 없었다는 걸 그땐 몰랐소. 누렁이는 어딘가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으려나. 그래. 돌아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못 알아볼 것 같은데요. 옛날이랑은 너무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제 책장에 있는 최우수 상패들은 모두 껍데기들이에요.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만 그 안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내가 구인회가 아니었다면 얻을 수조차 없었을 껍데기. 그래서 난 사진이 좋았어요. 사진은 정직하게 내가 담겨 있잖아요. 어느 날부터 하늘을 올려다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거대한 그늘 속에 가려져 있는 것 같지. 동랑 씨,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내가 아닌 것 같네. 나 이제 알 것 같소. 저자는 지금 뒤틀림을 향해 가고 있군. 네. 그리고 뒤틀리는 것은 종착의 단계가 아니라 과정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저희가 도와줄 방법은? 침상이 물리적으로 발현되는 이 공간에서 자신의 길을 이탈하지 않도록 막아서는 것. 그러면 자연히 제 길임을 납득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적출할게요.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불길 속으로. 뒤틀린 동랑은 치명상을 몇 채 줘가고 있다. 이대로 정말 끝일까? 동랑의 눈이 평화로웠던 어딘가의 들판을 향하듯 고요해진다. 돈 벌러 가자. 그렇구나. 난 아마 죽어가겠지.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뭐? 정말이네요. 역시 못 알아보잖아. 비록 지금은 껍데기들로 채워져 있어도 난 알아. 거의 다 왔어. 곧 내 기술을 만들어서 알맹이를 채워나갈 거거든. 다시 팀원을 모으고 비서를 뽑고 해야 할 일이 많겠어. 그러니 더 이상은 네가 없어도 될 것 같아. 동랑? 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아, 미안해요. 잠시 고향에 두고 왔던 게 떠올랐는데 지금은 두고 온 게 아니라 앞으로 얻을 것에 대해
생각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구나 잠깐 어리석어질 수 있지. 그래, 눈물을 끊임없이 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일정치의 양을 모으기 위해서 사람을 고문하고 눈물로 치료하고 또다시 고문하고, 그러기에는 사용되는 눈물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 날개와 뒷골목 조직들로부터 영상들도 수입해오고 있는데, 그 시청각 세력들도 점차 부르는 값을 높여가고 있지 않나요? 다른 세력들도 희미하지만 또렷하게 눈치채고 있는 거죠. 우리 K사에게는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엔 손가락을 부러뜨려 주실래요? 이것 봐. 여기 묶여있는 당신 부하도 제정신 아닌 것 같은데. 눈을 감아서는 안 되지. 그런지 아무래도 다른 것 같아요. 길은 끝나지 않았던 거고, 전 이제 가야 할 길이 제대로 보이네요. 동랑, 돌고 돌아 이 길로 돌아온 것이요. 더 이상 눈동자를 보더라도 지난 날과 같은 측은지심이 들지 않아. 대신에 보여? 구인회의 유리라는 그 잘난 그늘에 거머리처럼 붙은 채 만들어낸 기술이 K사의 특이점을 더욱 드높이 매달아 올린 깃발이 되었어. 그래, 잘 보이는구려. 영지는 떠났고 동맥은 꽃으로 돌아갔고, 남은 건 영지의 유리에 기생해서 돌연변이처럼 돋아난 기도자도 아니게 베껴버린 나의 유리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기술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너도 마음을 멈춰. 괴롭고 슬픈 마음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리는 건 그것의 몫이니.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적출할게요. 적확한 한압이었어. 동랑은 더 이상 실험당하는 것들을 가여워하지 않아. 자신의 기술이 인정받지 못해도 고향에 남겨진 누렁이를 생각해도 더는 슬프지 않지. 과거는 전부 쓸모없어. 모두 태워 없애겠어. 이상, 너도 그만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동랑은 이상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해.
저는 과거를 전부 지워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러니 이상만 사라진다면 당신들에게는 볼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동랑은 사뭇 불쾌한 듯 잔뜩 얼굴을 찡그렸어. 그런데 왜 자꾸 방해하는 거지? 그냥 당신들도 이상째로 사라지게 만들겠어. 당연하지. 유감 없는 싸움을 기대하겠소. 스며들 듯한 비, 우산이 새진 않으면 먹겠소.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동랑은 문득 깨달았다는 듯 그 자리에 우뚝 멈춰섰어. 그리고 마치 하늘의 별이라도 올려다보듯 천장을 바라보았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저것이 울어주지 않는 만큼 손해를 보고 있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흩어지고 있다고. 동랑은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았지. 이상, 너만 사라지면 끝날 일이잖아. 이상이 앞으로 나아갔어. 동랑의 끝은 내가 맺어야 할 것이오. 그것이 이상적이기에. 이상이 기어코 동랑을 막아냈어. 이상, 이제 그만두시오, 동랑. 어떻게 그러겠어? 결국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하는 거잖아. 동랑은 자신에게 찔러진 무기를 스스로 더욱 깊게 밀어넣었어. 이렇게 끝맺기로 하자. 이상. 걱정 마시오. 최후의 혈구 하나만 남아있다면 생명은 어떻게라도 보존될 테니. 분명 떠났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아직도 그 하얀색 사각형 내부에 있는 것 같소. 이제서 만물은 내게 아무 자극도 감격도 주지 못하는 점들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소. 나는 평생을 방랑하며 이 무의미한 걸음을 답습하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날개가 잘려지는 달길 뿐이니. 이상 씨가 점점... 단테님, 비록 영지라는 분은 제 입을 빌려서 말한 것에 불과하지만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상 씨가 썼던 이 편지들은 거울 속의 이상님한테 보내는 것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과거와 지금과 앞으로 만날지도 모르는 모든 인연에게.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상 씨는 쭉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던 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엔사를 떠나기 직전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어? 부부마저 떠나보냈을 때 별은 빛을 잃어 꺼져가 어둠이 가득해졌고 나는 마치 절뚝발이가 된 것 같았어. 하지만 날개가 없어도 절뚝발이어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 신락 같으나 어쩌면 이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적어도 나는 네 거울을 보며 우리에겐 없는 것들을 본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멀어 보였고, 그래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마치 내가 불꽃놀이를 보면서 별을 꿈꿨던 것처럼. 하지만 거울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 알겠어? 거울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지. 네가 바라보았던 건 네가 품고 있는 가능성. 너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야. 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날개를.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 첫 번째 수감자 이상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림버스 컴퍼니에 입사하신다면 깨어지고 찢어진 당신의 날개를 되찾아드리죠. 그리고 어때? 나는 깨진 조각들을 다시 줄 재주는 없어. 하지만 반짝거리던 그 눈빛들은 거짓이 아니었어. 우리의 굴곡은 불행을 맴돌 거야. 인연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언젠가 반드시 흩어지고 말 거고, 소중한 것일수록 산산조각으로 깨져 가뜩이나 여린 네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겠지. 알고 있어. 그렇기에 모든 건 허무 같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텐데. 이상, 당신은 거울을 왜 만든 거야? 나는 가치를 담기 위해 기술을 만든 적은 없었어. 과거로 돌아갈 재간 또한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 그저 네가 들고 있는 그 거울은 연심이라 하오. 연심이라. 이것은 무언가를 갈아내고 마음마저도 갈아내어 광을 낸 것이기에. 그렇구나. 모든 이상은 연구의 진심이었나 봐. 나는 날개를 잃었다고, 갖지 못했다고 생각했어. 날개 쭉지만을 애달프게 요동치며 연구를 붙잡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거울의 진실한 이름은 이것 같소. 연심. 이것은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 같기에 줄기차게 살아보고 허덕이며 날개짓 해보고 싶었기에 거울을 만들었고, 추락하더라도 좋으니 다시 한번 허공을 향해 날아보고 싶었소. 어느 날 이고는 반드시 절망하고 말 것이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라도 살아야 하오. 날개가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치 않은 것이었소. 모든 이상은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어. 동시에 모든 이상은 무지하지. 모든 이상에게는 날개가 보이지만 단 하나의 이상만이 날 수 있어. 그렇다면 거울 속의 이상은 거울 밖의 이상과 반대일 테지만 또 꽤 닮아있지. 네가 보았다던 빛나고 찬란했던 그 날개 말이야. 그건 나의 날개이자 거울에 비친 너의 날개야.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뻔하지 않겠어? 거울은 자신을 비추는 거니까. 내게서 날개가 보였다면 그 날개는 너에게 달린, 당연하게도 너의 것이겠지. 그럼 이제 땅을 박차고 날개짓 해봐. 그저 한 번 더 날고 싶었어. 세 장을 깨고 자유롭게.
그날의 봄을 기억한다네. 우리의 눈에는 별들이 떠올랐지. 반짝거렸지. 네 날개만큼 반짝거렸어. 나는 구인회라는 그늘에서 항상 벗어나고 싶었지만 결국 끝에서 품어주고 마는 건 그늘이구나.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 뒤 동랑의 사망으로 인해 모든 계약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렇다는 건 우리가 황금가지를 건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 결과적으로는 나쁘진 않네요. 좋지도 않지만 동백이라고 했나? 조직의 수장이 죽었으니 테러 단체가 와야 되는 건 순식간이겠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문제들 말인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오늘 K사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은 동랑이라는 한 정신 이상자이자 반사회적 성향을 지닌 직원이 개인의 이득과 권력을 부당하게 취하기 위해 벌인 단독 행동이에요. 맞죠? 그걸로 되는 건가요? 저희한테는 적이었을지라도 당신에게는 직원이었는데? 작별 인사라면 아까 전화통으로 했어. 깜찍한 놈이지. 림버스 컴퍼니의 관리자 단테라고 했나? 관리자 치고는 질질 끌려다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리더가 되고 싶다면 알아도 문제가 생기면 재빨리 싹부터 잘라내야 해. 빠를수록 좋지. 여시나 먹어. 시협회의 암살자를 의뢰해서 슈렘느의 입을 막은 것도 당신 짓이지? 알겠다고 하시네요. 영 반푼이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관리자는 관리자군. 아, 하나 더. 어쩌다가 우리 K사의 특이점까지 건드려버릴 정도로 일이 복잡하게 꼬였는지 모르겠지만 눈물 흘리는 것은 외부로 절대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우리 K사의 특이점 그 자체이자 기밀 정보였어. 림버스 컴퍼니는 탐색을 통해 얻는 기밀 정보들을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요. 원한다면 관련 계약서를. 방금 너희의 계약서가 백지로 돌아간 것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그런 종이 쪼가리에 내가 저당이 잡힐 수는 없는 거야. 기억 소거 절차를 진행할게. 푼. 내 기억에 손을 대면 남김없이 갈라주겠어. 그렇게 하도록 하죠. 이 새끼. 뭐 이왕 잊어버릴 거 정정해주자면 당신들이 본 건 눈물 흘리는 것의 본체가 아니라 자식이야. 그 소중한 본체를 근본도 없는 어느 연구자에게 맡길 수 없는 노릇이잖아. 그래도 우리 날개의 자부심인데 그렇게 초라한 것이라 생각하면 좀 슬프거든. 아, 어차피 생각하지도 못하겠지만. 류시의 살벌한 으름장이 무색하게 K사 고위 직원과 회계사들로도 보이는 차들의 거친 안내에 따라 우리에게 기억 서고 절차가 진행되었고 눈물 흘리는 것에 대한 수감자들의 기억은 모두 말소되었다. 앞으로 눈물이 어떻게 쓰일지 기대해달라는 알폰소의 마지막 말과 함께 실험실 안에서 무언가를 보았지만 정확히 그게 어떤 것이었고 무슨 방법을 통해 눈물이 채취되며 어떻게 HP탄이 생산되는지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상, 당신은 어디로 날아가고 싶었던 거야? 그저 나는 기분을 느끼는 것으로 좋았어. 그럼 지금은? 노코멘트 하겠어.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은 이유는 알 수 없어도 내게는
기억 사고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혹시 내가 시계를 돌려 상처를 복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 수감자들의 소거된 기억도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치긴 했지만 아직은 방법도 모르겠고 애초에 그럴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 단지 어떻게든 지우려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귀중한 것일 테니까 나는 조용히 있기로 했다. 하지만 관리자, 이 정도는 말하겠소. 이제는 내게 남은 것들을 마주 볼까 하오. 남은 것이란 구인회가 남긴 과오이자 내게 남은 업이요. 그러니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한 저항을 해볼 생각이요.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흔들리고 쓰러지지는 않으려 하오. 비껴보고 스며들기보다는 걷고자 하는 곳으로 걸으려 하기에 도와줄 수 있겠소, 단테? 물론이지. 그렇다. 기억을 도려내도 마음속에 뿌리 박힌 의지까지 좀먹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내게 남은 의지는 무엇일까? 나는 어디까지 기억하고 지켜봐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난 맞은편에 있는 베르길리우스를 쳐다보았다. 이 모든 걸 기억하고 지켜보는 것도 관리자의 업 중 하나일 테니까 말입니다. 내 말이 들린 건가? 단테 씨가 자신의 말이 들렸냐고 물어보시네요. 째깍거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는데 뭔가 말이라도 했던가. 들릴 리가 없죠, 관리자 단테. 그냥 실없이 한 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표정 같아서 말이죠. 내게 표정이란 게 있었나? 멈추지 않는 그 눈물의 원초적인 의미는 감격이길. 당신의 소원과 우리의 소원은 언제나 그렇듯 최선을 다해 이뤄지고 있어요. 잘 지내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문득 인사를 하고 나오. 인사란 서로 주고받아야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지만 언젠가 전해질 거로 생각하기에 괜찮소. 이제 나는 정지하지 않을 테니 말이오. 모든 건 결국 변하지 않겠지만 나 역시도 이제 변하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오. 내 곁에는 새로이 벗들이 생겼어. 그들은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들을 벗삼으려 하오. 그럼 끝에 붙여 사는 내내 모두가 평안하시길. 이상. 꽃이 보이지 않는다. 꽃이 향기롭다.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그림자를 쫓던 나날들, 남은 건 허망한 기억. 불길이 나를 태운 것처럼 내 손엔 잿빛 먼지뿐.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도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 속에 나는 들어앉는다. 나는 눕는다. 쉼없이 달려왔던 나를 죄어오던 시간들 이조차 그리워질까.
날 언젠가는 돌이켜볼 기억 속에 미소 지을 수 있기를. 향기가 만개한다. 나는 잊어버리고 재차 거기 묘혈을 판다. 묘혈은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묘혈로 나는 꽃을 깜빡 잊어버리고 들어간다. 내게 남은 알 수 없는 시간과 이제는 나가야 할 때 자신을 태워 사라져가는 촛불과 닮아 있구나. 숨고를 새도 없이 떠밀려 던져진 날 속에 내 길을 갈 수 있기를. 먼 날 언젠가는 돌이켜볼 기억 속에 미소 지을 수 있도록 나는 정말 눕는다. 꽃이 멀리 멀리 날아가고 싶어. 밤하늘의 새처럼 별에 닿을 수 있게. 이 밤 또다시 찾아오겠지만 괜찮아. 다 사라지네.